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곽재복입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행사에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택트 시대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다 사업 분야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시행착오를 계속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이용자의 돌봄과 서비스, 방역의 준수, 급격한 변화의 충격 등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운영은 물론 개별 복지관 수준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돌이켜보면 새로운 대안과 길이 조금씩 보이고 좀 더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 요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두 분 발제자의 발표에 동의하면서 코로나19 이면에 있는 큰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9대 사업 분야의 전 영역을 다 일일이 소개는 못하겠지만 약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선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두 분 발제자의 언급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플러스 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존 복지 시스템 간의 충돌 플러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판의 전환이 크게 변화하고 새로운 그런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 중에 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타입의 시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영어의 앞글자만 딴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이미 우리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격리권폐의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원칙에만 매몰돼 변통을 무시하면 현실과는 괴리된 낡은 제도나 법이 되고 또 반대로 변통에만 치우치게 되면 기본이 없이 일그러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돈 뎁스콧이라는 학자는 열린사회의 새로운 원리를 소개하면서 협업, 공유, 투명성, 분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이 휴먼 서비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또 변화에 유연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 전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님은 코로나19와 장애인복지관의 대응이라는 주제에서 복지관이 이 대응적 반응보다는 주도적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실제 수행의 세 가지 역할을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방역 활동 또 이용자 자기관리 지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그러한 그 안부 연락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 개인별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그런 서비스 시도도 부각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님은 언택트 시대의 뉴노멀의 과제로 첫 번째로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확대, 세 번째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플랜 B 만들기 등을 제시해서 복지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두 분 발표자의 9대 사업 중심의 대응 전략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 복지관의 언컨택트와 컨택트 반복사항 중 사업 실천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휴관과 오픈의 반복을 극복하기 위해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중심 서비스 플러스 지역사회 통합의 결합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좀 더 비중을 높이고 개인의 일상생활 보장 지원 플러스 지역사회 변화의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결합하여서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이웃에 나누는 생활복지 운동을 실천하였고, 여성장애인의 느슨한 그런 모임과 또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공간인 이마트,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실행을 하였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 생태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면 서비스 수행과 시민 옹호 활동, 그리고 거주시설 방문 서비스 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내 집단 프로그램을 개별 활동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방역과 서비스의 진행에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 맞춤 서비스의 활성화, 본인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 탐색의 지원, 온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해서 융합형 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 내에서 도모할 수 있는 신체 기능과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영역의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지원,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가정 지도안 제공, 직업 훈련을 통해서 개별 활동지 지원이라든지 가정 방문, 온라인 메신저 구축 등을 하였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현장 방문, 건강 컨설팅, 그리고 공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화상 수업이라든지 이용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온라인 양방향 수업, 지역사회와 연계로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업 등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지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비스 장소가 기관 중심에서 기관, 가정, 지역사회로 다양화된 점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 시스템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실천 사례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서비스의 유연성과 당사자의 참여 촉진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협업과 당사자의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관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복지 영역의 4차 산업의 혁명의 가속화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플랜 B와 팬데믹 대응 매뉴얼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분야별 원칙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촉과 비접촉, 그리고 직접과 간접, 복지관과 지역사회의 균형감을 통해 장애인과 당사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유연한 실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포괄 개발을 목표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매트릭스를 근거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복지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의 기본 지향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잡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토로 장애 당사자의 일상의 공간에서 실제의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으로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지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역 단계별 유연한 서비스 대응과 대면 서비스 제한 상황에서 대면 비접촉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당사자 중심의 가족 지원과 그 지원자 그룹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사람 중심의 실리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실리적 지원과 협업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가족과 가족에게 묻고 의논하고 다양한 정보를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당사자 중심의 다영역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사항의 지역사회 연대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이슈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 모임과 연계를 또 강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위기 대응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추구합니다.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브랜드화를 노력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서비스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항목으로 자부담을 강화해서 후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관련 아젠다 모두를 장애인복지관이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지금 현 시점에 맞는 것일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시각과 관점에서 제고해야 할 사업 영역이 있다면 어렵고 낯설더라도 혁신과 변화의 길로 용기 내어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의 과학 기반의 복지를 통해서 복지와 과학을 결합한 스마트한 사업 실천이 필요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언컨택트와 컨택트 상황의 극복 전략은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언컨택트 상황의 극복 전략은 직원의 교육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활성화를 도한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의 참여의 촉진과 자원 활용의 극대화에 대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과학, 타영역과의 융합으로 혁신적 사업 전개와 효과가 다한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지관의 지원 시스템과 운영 전략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접근은 물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향의 최종 목적지인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의 실천을 위해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또 특히 오늘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내 그 개관 10주년의 토론에 임하면서 더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에 용기를 내서 그리고 또 공유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